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90%가 조작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매일 하는 생각, 그중 90%는 사실 누군가의 의도, 누군가의 프레임 속에서 이미 짜여진 결과일 뿐일 수도 있다.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지금 무섭게 현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진실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설계한 믿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가짜뉴스, 난 절대 안 속아.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나는 안 속아라고 믿는 사람이 가장 잘 속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순간 검증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이죠. 나는 판단력이 좋으니까 내 생각이 맞을 거야 하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미국 심리학자 고든 올프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가짜뉴스는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유명한 가짜뉴스의 사례가 있는데 바로 나치 시절 독일 괴벨스의 사례입니다. 괴벨스는 큰 거짓말이라도 계속 반복하면 결국 사람들은 믿게 된다는 이론을 가지고 선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대인이 독일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유대인이 볼셰비즘과 손잡고 운명을 타결해야 한다. 유대인이 전쟁을 조종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 음모론들은 마치 뉴스처럼 꾸며져 신문과 라디오, 영화, 학교, 교재 곳곳에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 국민들은 점차 유대인은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은 결국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이 나와도 이미 굳어진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이 이성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에서 불안, 분노, 공포를 자극하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을 빼앗깁니다. 두 번째는 반복의 힘입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여러 번 노출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광고도 똑같습니다. 이 비누가 당신의 삶을 바꾼다.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매일매일 노출되면 결국 그 비누를 사게 됩니다. 선전, 세뇌, 가짜뉴스 모두 이 공식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을 아시나요? 권위자가 참가자에게 학습자를 가르치기 위해 틀리면 전기 충격을 주라는 지시를 반복해서 내렸을 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위자의 말에 따라 점점 강한 전류를 흘렸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의심이 생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생각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권위와 반복된 명령에 의해 행동하고 있던 겁니다. 오늘날 가짜뉴스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권위는 더 이상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팔로워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 이름값 있는 언론사, 플랫폼이 붙여주는 인증 배지까지 모두 권위의 자리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반복은 훨씬 교묘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짧은 클립, 카드뉴스, 밈, 기사 요약으로 같은 메시지가 끊임없이 재포장됩니다. 시청자 입장에선 형식이 다르니 새 정보처럼 느끼지만 실상은 같은 문장이 수십 번 각인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러셀은 교육을 비판했습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읽고 쓰는 법은 가르쳤지만 의심하는 법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뉴스 속보가 쏟아지고 유튜브 추천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며 SNS 피드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광고는 꼭 필요한 순간에 맞춰 나타나고 인기 게시물은 알고리즘이 정한 순서대로 우리 눈앞에 놓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를 둘러싸고 하나같이 말하죠. 이게 진실이야. 믿어야 해. 하지만 이럴 때 해야 할 질문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 메시지가 보이는 걸까? 이건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 결국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주어진 흐름에 자연스럽게 맞춰가며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흐름이 너무 매끄럽고 편리하다 보니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으려는 의지가 아니라 의심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의심을 꺼릴까요? 그 까닭은 간단합니다. 의심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가치관과 현실이 서로 충돌하는 순간 뇌는 큰 불편함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이 뉴스가 사실일까라는 의심이 잠시 스쳐도 불편함이 금세 밀어내버립니다. 대신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니 분명 사실일 거야라고 확신 쪽으로 기웁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붙잡는 순간 따라오는 불편함을 감당하기보다 확신 속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신의 달콤함은 결국 세뇌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나는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사실은 이미 가장 강력한 틀 속에 갇혀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짜뉴스는 무지한 대중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처음 고개를 끄덕인 순간을 붙잡아 점점 더 굳은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정교한 도구로 작동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구할은 누군가의 선전에 의해 형성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러셀은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보를 받아들일 때마다 검증의 필터를 통과시켜야 한다. 눈앞의 메시지를 고지고대로 삼키는 대신 잠시 멈추고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는가? 혹시 단지 내 감정만 자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허상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의심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 뉴스든 SNS든 화려한 발표든 우리가 마주하는 거의 모든 메시지 앞에서 정말 증거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훈련처럼 던지는 것. 이 두 가지 습관이야말로 혼란의 시대를 뚫고 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단순한 질문들을 습관처럼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절반쯤은 세뇌에서 벗어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을 뿌려넣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미리 설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속아서 넘어가는 수동적 피해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확신을 원하고 단순함을 갈망하며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 본성이 이미 그 시스템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짜뉴스는 우리의 약점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사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왜 그 이야기에 끌렸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는가를 스스로 묻는 일입니다. 불편하지만 진실한 자각,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건 진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거짓일까요? 오늘 하루 당신은 정말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